갑자기 아프고 그래. 아쉽다. 마음이 아프다. 자, 가봅시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보조자료를 하나 드렸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뜯어지지? 뜯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워낙 많아서 이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풀기용 이번에 지난번에 선생님이 종로 SDLP를 드렸었을 거야, 그렇지? 5월의 선물? 5월의 선물 V1 아마 그게 4월의 선물이었나? 아무튼 그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 20분 미니 모의고사 드렸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후속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요 타이밍쯤이면 다 끝나 있는 게 맞아, 실은. 오전마다 제대로 풀었다면. 그래서 이제 그 녀석까지 또 오전마다 부지런히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 윤모평은 우리가 실제 실전 시험으로 우리가 한번 치러봤잖아요, 그렇지? 실전 시험을 한번 치러봤고, 선생님이 그 부탁했고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되어 있어야 할 복귀 작업, 그건 스스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풀어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쭉 풀 거고, 네 번째로 당연히 복습할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거 4번 이상 돌아야 되는 문제가 맞아요, 이렇게 이 녀석들은.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문제가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 좋겠고. 자, 지금 보조자료 드린 녀석은 또 다른 이 녀석은 뭐냐면 이거 그냥 보고 버려도 돼. 우리 EBS에 연계되는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라는 거야. 이번에 나온 거? 그렇지. 이번에 나온 연계 작품들만 그냥 묶어놓은 거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 총평할 때 일단은 싹 설명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정도로 갈게.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열어봅시다. 자, 뭐 물론 예상일뿐이야. 예상 컷이긴 한데 87, 80, 71 정도가 나왔어. 작년 수능이 우리가 83? 85? 85? 아니 84, 84였을 거야. 3인가 4인가 그랬으니까 83인가 4 정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점수 차이는 한 3, 4점. 근데 지금 이 3, 4점 차이가 나는 건 이유는 다른 건 둘째 치고 화작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야. 10번? 10번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쪽이 좀 더 쉬운 쪽이야. 너희들이 동의 안 할 수는 있어. 화장이 작년보다 쉽다고요? 작년보다 쉬워요. 수능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아니 수능보다요? 수능보다 낫지, 그치? 네, 선생님 지금 왜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거냐면 지금 육모평도 결론적으로 작년 수능과 막 대단히 어마무시한 차이점을 만든 시험이 아니라는 게 특징이야. 예를 들어 재작년 우리 육모평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차이점이 있었거든. 뭐 예를 들어 지문의 구성이 소설 2편 플러스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하지? 그 비평이라고 하지. 그래서 막 지문 2페이지 넘어가는데 아직도 지문 넘어가는 중이야. 그런 시험도 있었고, 혹은 뭐 문법의 지문형 문법 문제를 새롭게 등장시켜주는 문제도 있었는데 이번 육모평은 내가 알고 있는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고 없었을 거야. 그쵸? 예를 들어 뭐 화법 장문 문자가 엮였을 때 1, 2, 3번, 4, 5, 6, 7번 묻고 7, 8, 9, 10 이렇게 해서 낸다거나 지문형 문법에 11, 12번 나온다던가 지문의 길이도 그렇게 제법 할만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모평을 웬만하면 그 기조를 이어받은 시험이라는 게 이 총평의 큰 틀이고, 선생님 그래서 이 5개를 한마디로 정리해볼까? 오늘 수업해야 되는 내용의 이 전반부에 한마디를 정리하자면 하던 대로 라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우리한테 다행이 될 수 있어, 그치? 내가 했던 방향을 잘 접근만 해주고 그대로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다만 이제 점수 컷이 높아졌던 이유는 화작이 할만하기 때문인 거고, 화작이 상대적으로 물론 10번 문제가 지랄맞은 게 있었지만 이 1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갔을 때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리고 편안하게 풀려.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 실제로도 문제를 풀 때 앞에서 막 1번, 2번, 3번, 4번쯤 왔는데 잠깐만 내 금이 쎄해. 마음대로 안 풀리고 있어. 시간도 버벅거리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어. 그러면 뒤쪽의 시험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내 활약을 조금 쉽게 했기 때문에 컷은 좀 올라갔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건 뭐 때문일 거야? 독서 때문인 건 우리는 알아. 그치?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6월 12곡이라든가 그런 작품들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던 작품에서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 아직 안 배운 작품이라는 난점이 있었겠지만 그 녀석은 참고로 그 녀석 나름대로 풀 수 있어야 해. 언제까지 모든 작품이 연계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체 컷이 나온 걸 보고 하던 대로로구나라는 걸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베스트 5를 보면 참고로 여기서 41번 문제하고 38번 문제 이 두 개가 과학 지문이었죠? 그대로잖아. 제일 어려운 문제 세트는 과학 지문에서 나오더라. 그리고 과학에서 특히 이 보기 적용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현실적인 팁. 풀다 시간이 부족한다고 판단되면 이런 문제를 1번으로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참고로 작년에 그 문제가 정답률 18.3% 나왔다고 했었고요. 지금 이번에 1번 이것도 물론 예상치긴 해. 예상치긴 한데 이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기준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현재 판단 기준으로 10.7% 나왔어. 이거는 네요. 심각한 거야. 참고로 이 문제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5번으로 끌려갔던 친구들이 많았었거든. 그러니까 5번으로 끌려갔다면 남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틀렸을 것이고 나머지 선택지들도 선택률이 막 고만고만해요. 다 10에서 20은 무조건 다 넘어가 있어. 어려운 문제 맞죠? 자, 아무튼 이런 문제 세트가 있었고 또 특이점이 있다면 선생님이 25번이 진짜 중요하다고 봐. 25번이 그 무슨 뭐지 파티 연회장 잔치 그거 관련된 얘기일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오답을 만드는 방식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 선생님이 이번 수능 특강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요즘 문제 만드는 패턴이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 오답 만들기 유형이야. 1번이 뭐냐면 맞는 말 사이에 틀린 단어를 집어넣더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 오케이? 그러니까 다 맞는데 뭐 문장 하나가 다 문장이 아니야. 단어 하나가 잘못되어 있거나 글자 하나를 잘못 써가지고 오답을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럼 이 녀석은 이게 답이 안 보인다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참고로 25번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옳다구나라고 느꼈어. 그래, 이거 맞아. 이 방향으로 가면 되겠어. 두 번째, 선생님이 선택지 설명하면서 문학 선택지 설명하면서 A 파트, B 파트, C 파트 이렇게 구분 기준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지. 그거 아주 여실히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A, B, C 파트별로 대비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 이렇게 대비점이 많아지면 우리가 어렵게 느껴. 왜냐면 A랑 B를 비교하라고 하면 바로 비교가 되는데 A와 B를 C, A, B, C를 나란히 놓고 A는 어떤데 B, C가 어때서 뭐 또 다음에 A는 어떻고 A, B는 어떻고 또 C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묶음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전의 기조를 기본적으로는 이어가면서 기존대로 하는 건 그대로 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A 파트와 B 파트를 나눴을 때 맞고 연결관계 봐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통 강좌로 그냥 항상 나오던 대로 나왔고 여기에 이런 오답 만들기 유형이 추가됐다. 우리가 요 녀석을 배워가는 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 거야. 그렇죠?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융합평을 해설 가능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선생님 두 개만 딱 보여줘 끝내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융합평은 제대로 보는 게 맞으니까 자 한번 제대로 봐볼 건데요. 자 전체 영역별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한번 총 전체 리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리뷰를 하면서 선생님 방금 드린 문학 연계 보조자를 보면서 연계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의 반응성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팍팍 넘기면서 볼 거야. 자, 1, 2, 3번 이거 화법 문제라고 하죠. 제법 할만했고 결론적으로 이 문제 세트는 스피드 싸움 문제였어. 넘어가고 4번부터 7번은 화법과 작문의 묶음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측대로 흘러갔죠. 다만 4번하고 5번은 작문 문제였고 6번과 7번이 화법 문제였는데 이 4, 5번, 6, 7번 세트도 선생님이 그때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쓸 거야.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지문을 다 읽는 순간 모든 문제가 끝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패턴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어. 물론 1, 2, 3도 마찬가지야. 그대로 나와 있었고 다만 이 문제들 전체 세트 중에서 6번이 좀 짜증나. 6번은 왜 짜증이 났냐면 어렵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시간을 끌리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번에서 아꼈던 시간이 6번에서 어느 정도 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시간 끌리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 참고로 이게 왜 시간 끌리는 줄 알아? A에서는 가와 관련된 상황을 언급해서 입장을 제시한다. 요소 몇 개야? 3개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ABC? 그렇지. 3요소 패턴이라는 거지. 3요소 패턴이 문학일 때와 또 장문일 때, 합법 장문일 때는 약간 등장 양상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요소 분별 요소를 3가지 이상으로 늘어놓음으로써 우리를 시간 끌리게 한다는 게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아. 그리고 7번 문제는 스피드 문제니까 넘어가고 8, 9, 10번 문제 중에서 그렇지 10번 문제가 좀 놀라웠죠. 그죠? 솔직히 8, 9번은 개뿔도 아니야. 개뿔도 아닌데 이 10번 문제 선생님이 그때 항상 말씀드리길 이렇게 그 자료 활용, 매체 활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 특이점을 잡아라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 그쵸? 그 특이점 잡는 내용이 여기 똑같이 나와 있었고 그 특이점을 올바로 캐치하지 못하고 갔으면 무심코 2번 혹시 2번? 그렇지 무심코 2번으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 제법 잘 만들었어요. 왜냐면 2번이 되게 잘못되어 읽고 있어 보이거든. 겉으로 보기엔 그럴 거야. 오케이? 자, 이거는 문제 나중에 문제 설명하면서 쭉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렇군. 1번부터 10번까지. 패턴 자체는 달라진 게 크게 없었음. 자, 그리고 11번부터 15번 보는데 첫 번째 문제 11번, 15번 세트는 예상대로 지문형 문법 문제 나왔었고, 지금 이 지문형 문법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용어의 의미가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한다고 썼지. 근데 이 문제가 쉬운 이유가 뭔지 알아? 지문 속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어야 될 용어가 구, 뭐 그다음에 한자어, 외래어, 그다음에 상이어, 하이어 이런 개념밖에 없었고, 심지어 그 개념을 모른다고 해도 풀기 어렵지는 않았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적 부정 자체가 쉽게 해결됐죠. 13번 문제는 정답률은 높았지만 선생님은 이 13번 문제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봐요. 문제를 구성하는 사람이 지금 이거는 문제의 난이도를 분명히 조절했다는 느낌이 선생님한테 아주 강하게 들어. 문제를 일부러 쉽게 바꾼 거야, 선택지를. 이것도 얼마든지 마음껏 틀리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 구성부터 차원에서 잠시 후에 해결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14번이랑 15번인데 선생님 설명하면서 베스트 10에 들어가는 건 다 설명해 드릴게요. 14번이 베스트 6위였고요. 15번이 베스트 10위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베스트 10 안에서 문제를 틀렸구나. 만족하면 안 돼. 그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걸 왜 틀렸나를 봐야 되는데, 잠깐만. 1번 했던 거지? 네. 그러면 얼토당토 아는 거네. 15번도 지금 1번이 문제였던 거구나. 네, 얼토당토 맞추는 줄 알겠어. 알지? 그러니까 이 15번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 지금 아까 우리 봤던 몇 번 문제였지? 10번 문제에서도 원래 했어야 되는 얘기고 15번 문제에서 원래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항상 했다는 얘기 했었잖아. 3점짜리일 때 이유가 있다. 너무 쉽게 풀린다면 나를 의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런데 그런 의심 안 한 것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 배가 아파서. 아하이 진짜 비겁한 변명이시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배가 아파서 저 여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알았어. 자 그래 긴장이 됐을 거야. 긴장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이죠. 자 어쨌든 15번까지 봤고요. 대충만 훑어봤고요. 참고로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문제 트렌드를 또 정확하게 잘 따라주고 있지. 뭐냐면 하나의 문제 안에 의문 변동, 의문 체계와 의문 변동, 그리고 각종 양상에 대한 정리 문제가 한 문제 안에 단어가 들어가 있어. 선생님이 14번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려고 했었냐면 반드시 보기를 분석하고 시작하라. 건방 떨지 마라 라고 했었을 거야. 선생님 눈에는 혹시 그 푸는 적이 안 보이는데? 어떤 거요? 이거 14번 보기 분석해 놓은 거. 그게 분석 간략하게 약축해서 써놨구나. 급하니까. 오케이. 선생님처럼 굳이 예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문법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문법 문제 난이도가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안에서 4번 문제가 좀 골 때려서도 어려웠던 문제지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건 아니야, 솔직히.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할만했다, 상대적으로. 그런 말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문학이랑 독서만 남겨놨네요. 그럼 이제 연계하는 방식을 같이 보면서 할 텐데, 이 16번 문제부터 보면 첫 번째 현대소설 토지가 나와 있어. 자, 보조자료 같이 옆에서 그냥 이거 눈으로만 봐도 돼. 보조자료를 살펴보면 지금 요 페이지가 299라고 돼 있어. 저 멀리 어딘가에 있잖아, 그렇지? 차라리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나는 게 빨리 차라리 마음 편할 거야. 자, 근데 자 앞부분 줄거리만 살짝 눈으로 봐봐. 경남 하동의 대지주 최참판 때 외동딸 최서희 아버지를 잃고 지원이 되었지만 친척을 한 조준구에게 재산을 빼앗겼다. 요 구조를 알고 있었다면 서희가 이 작품의 어떤 주인공격인 여자아이였고, 그리고 이 조준구라는 사람에게 무슨 재산을 빼앗기면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해드렸던 게 뭐냐면 현대소설이 됐던 고전소설이 됐던 뭘 알려드리고 있어? 중심인물 알려드리잖아. 그리고 핵심 스토리 알려드리고 있지. 예상드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이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 그래서 3페이지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참고로 이 원래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 뒤쪽에 시나리오 버전을 또 가져와서 소설과 시나리오의 차이점 구분하는 문제를 가져왔었을 거예요. 됐죠? 자, 선생님은 이제 인성은 자연스럽게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지만. 근데 이 문제를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어쨌든 소설이 연계된다고 하는 건 인물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하는 소설 전체 틀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 중심 갈등 양상 자체는 보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끼면 좋겠어. 다만 토지는 그런 준비가 불가능하다시피 해.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수백 명인데 그 수백 명의 개성이 다 살아있는 상태로 대하 역사 소설을 쓰셨단 말이야. 책이 이만큼이요. 그러면 혹시 나올지 모르는 연기 작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10권의 책을 소설을 읽어봤어. 이러면 안 되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있는 기술을 가져가는 거야.
그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작품을 이건 신경 쓰여 하면서 분석을 일부러 해드리는 작품들이 있잖아, 그죠? 이게 그대로 안 나올 거 뻔히 알면서도 분석을 해드리잖아. 왜 그럴까? 분석법을 가져갔으면 좋겠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19번부터 22번에는 이 문제문 나왔고요. 여기서 좀 특이점이 있다면 19번 문제. 이게 약간 복고풍이다, 그죠? 복고풍 문제가 요즘 자주 등장한다는 게 특징인 거야. 나머지도 솔직히 우리가 많이 보던 패턴의 문제야. 뭐 기억과 니은, 디귿, 기억과 니은을 이해하라. 그럼 이거는 뭐 공통점과 차이점 문제니까 뻔하고요. 그런 느낌들이 있지? 넘어갈게. 쭉 넘어가고 23번부터 26번. 아까워 죽겠어. 왜 아까운지 알아? 이거 단어가 틀려서. 아니 지금 선생님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 뭐가 아깝냐면 너무 일찍 나왔어. 선생님이 조응전 설명할 때 굉장히 힘 빼고 있지 않았었니? 우리 조응전 최근에 했었지? 맞지? 최근에 설명하면서 작품의 구조가 뭐뭐다. 고행담, 그 다음에 결연담, 무용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우리가 보는 장면은 결연담으로서 이 소저와 부인 간의 어떤 관계를 보는 녀석이다라고 하면서 지문 분석도 의외로 꼼꼼하게 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드리길 이 작품이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 나올 거야 라고 했었고 나왔잖아. 근데 너무 일찍 나왔어. 쌤은 이게 수능에 나오길 바랬지. 오케이? 그래서 설명에 심혈을 기울였던 거야, 그 녀석은.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느낌이 올 거야. 이 작품은 약간 설렁설렁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출제 가능성을 선생님이 낮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너무 일찍 나와서 좀 아쉬웠고, 다만 이 작품 안에서 또 마찬가지야. 조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뭐 노홍 나오고 이런저런 구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조응이 영웅으로서의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는 장면은 참고로 무용담이 벌어지기 직전 상황이었죠. 고행담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어쨌든 간에 예상대로 진짜 무용담이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작품을 보는데 다만 예상대로 한 칼에 10,000명을 베고 그런 장면은 아니었고 그 특징이 몇 가지 등장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인물, 사건, 배경 중심으로 새롭게 잘 파악만 하고 내용 구조 이해만 했다면 쉽게 해결했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해. 그래요. 좀 일찍 나와서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문제 전체 세트에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선생님은 25번. 이 25번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하나의 단어가 이 문제의 트러블을 만들었을 거고 그거 하나가 안 보였기 때문에 헤맸을 거야. 뻔해. 그래서 문제의 오답률도 3위까지 올라갔던 거죠. 이유는 나중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 27번부터 31번 독서 지문이야, 그죠? 사회 지문이고 경제 형태의 내용이 나와 있죠. 좀 어려웠지, 그지? 쉽다는 말은 못해, 그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총 5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하나 단락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단락은 솔직히 없었어, 그치? 자, 내용 요소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고 특히 29번 문제를 보면 우리 기출문제 풀었던 것 중에 이거 기억나? 왜 실험 동물, 개, 공원에서 산책하다 개를 만났어. 그래서 괄호에 막 집어넣고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번 10개 중에? 아니 이번 10개 말고요. 아니 10개 내주신 것 중에 이번에 10개 내준 거 말고 예전에 기출 공부했었을 때 작년에도 배웠었던 거야. 왜냐면 재작년 기출이니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문제의 패턴을 따라갔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복고풍이라는 거야. 문제 틀의 유형과 틀과 유형이 막 세계스럽진 않은, 오케이? 자, 다만 이제 30번 문제가 오답률 전체 2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럴만합니다. 이 문제 전체에서 독서 지문, 고난도 독서 지문의 보기 적용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 가능해.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잡아야만 진짜 1등급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런 문제를 잡고 있는 게 답답이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오케이? 오늘 문제가 쫙쫙 풀리고 나오고 있다. 그러면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는 게 맞고요. 다른 문제도 다 같이 힘들다면 참고로 이게 나만 힘들까요? 아니죠. 지금 이 시험을 보고 있는 50만 명이 다 비슷하게 힘들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일 때는 남들과 다른 전략을 세워서, 근데 선생님도 얘기하지만 다른 선생님도 많이 얘기하시거든. 이런 문제를 빨리 버리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31번에 어휘 문제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그 다음에는 32번부터 36번에 고전 시가나 고전 수필 연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자, 고조전을 역시 쫙 넘겨서 조응전 비를 보면요. 실전학습 2회편에 유언 12곡이 연계됐지. 못 봐서 아쉬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조응전 끝나는 페이지 넘겨보면 유언 12곡 있지?
자 보세요. 원래 수능 특강 순서로 보자. 우리가 먼저 원래 이걸 봤다면 6월 12곡에 어디를 봤었냐면 1, 2, 3, 4, 5, 6, 7장을 봤어. 이해됐어? 오케이? 그런데 연계가 어떻게 됐어? 1, 3, 6 한 다음에 8, 91이잖아. 이렇게 연계돼.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왜 하는 거야? 도산 12곡이 나오면 왜 12편을 다 보는 건지. 다음에 뭐 어부사시사가 나오면 왜 40편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우리의 방향성은 틀린 게 아니다. 알겠죠? 믿고 따라와 주시고. 다만 이제 이 문제는 작품을 미리 좀 읽었으면 아마 이 작품 문제를 틀렸다면 특히 33번 그렇지. 33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해석이 안 돼서 틀렸을 거야. 전체 오답률 기준으로 봤을 때 33번이 8위였고요. 34번이 9위였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이 이렇게 판단해. 무슨 소리인지 해석이 안 돼서 그냥. 해석의 문제가 발생했을 것임을. 그런데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언제까지 내가 왜 빨리 안 갔을까 이런 탓 혹은 뭐 선생님 왜 빨리 안 하셨어 이런 탓을 할 수는 없어. 왜냐면 비연계 작품으로 고전시가 등장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지.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세트를 다 봤고요. 참고로 지금 두 번째 연계 작품은 조용이라는 작품인데 이 조용 우리가 그 수특에서 용풍 봤었나? 용품? 용풍 아직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갔었을 거야 아마 선생님 예상이 맞다면. 이 용풍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녀석의 반연계야. 뭔 소리냐면 우리 수능 특강에는 잠깐 넘겨봐 보세요. 6월 12곡 다음에 용풍이 있을 거야. 거사는 게으름병이 있었는데 하면서 시작하는 거 있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봐봐 주제가 뭐야? 게으름에 관련된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주제만 연계. 그러니까 소재가 연계된 거야. 약간 그래서- 비문학 같은 거. 그렇지. 그런데 여기는 게으름을 참고로 용풍이 뭐냐면 용은 게으름이라는 뜻이고 풍은 풍자한다는 뜻이라서 게으름을 풍자한다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야. 얘는 칭찬. 얘는 칭찬이라는 표현보다는 긍정. 게으름을 긍정. 개성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오케이? 어떤 대상에 대한 개성적 인식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 그런 글이었고 그래서 조용에서 용도 똑같이 게으름이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자 이런 식으로도 연계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선생님 모든 작품마다 반대사리를 다 공부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지. 오케이? 그럴 수 없으니까 진짜 그러다가 모든 것 다 FM으로 다 준비할 수는 없어. 어떤 작품이 나오든 그 작품 갈래에서 특징을 보는 게 중요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필 갈래에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다고 했었어. 작가의 개성, 표현 방식과 서술상 특징 이런 거 낸다고 했었잖아. 소재에 대한 태도 낸다고 했었지. 소재에 대한 태도 36번 문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나온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발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야. 마음적으로. 알겠지? 36번 세트 맞습니다. 자 그리고 37번부터 42번 요게 하이라이트 되시겠습니다. 제일 만만치 않은 문제 세트였고요. 쉽지 않은 녀석이었어. 기본적으로 이 문제 세트 전체에서 38번 문제가 5위를 차지했고 40번 문제가 7위를 차지했고 41번 문제가 정답률 10.7% 찍은 다음에 1위를 했단 말이지.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이렇게 참고로 이게 인문과 과학 융합인 건 눈치를 채셨나요? 인문 플러스 과학 지문인데 이렇게 융합 지문에서의 특히 과학이 나왔을 때 보기 적용 문제까지 나오면 이제 미쳐버린다는 거. 보통 그런 문제가 진짜 1등급 싸움에 기점이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다만 41번 문제 보시면 여기 보궐독 테스트 뭐야 이거? 테트로도톡신 오케이. 테트로독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이거 실은 독서에 연계되어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봐봐 연계가 됐다는 걸 알아도 솔직히 되게 어마무시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건 사실이야. 다만 그 단어를 내가 아는 건 중요한 거야. 맞잖아. 마음적으로 안정적 고지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세트가 존재하는 거 확인했고요. 지문 정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요즘 다 독서 문제의 트렌드는 지문 정보가 단순히 많은 차원에서 잘 찾아보세요 이게 아니라 숨겨. 연결고리를 숨겨. A에서는 요거만 얘기하고 B에서는 저거만 얘기한 다음에 합쳐서 요거 저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특징이 모두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자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한번 길러보자고요. 자 그리고 42번에 또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엔 한자어 문제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자성어는 역시 한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라는 예상이 확실히 되죠. 사자성어 문제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자성어 문제가 한 문제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좀된 것 같아요. 못 본 지 꽤 됐지. 한 3년 차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근데 없다는 얘기는 마냥 좋은 걸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 솔직히 3자 성어 문제는 알고 있으면 개꿀 문제가 되는 게 맞거든.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어쨌든 긴장했구나 확인하시고요. 마지막 43번부터 45번은 추일서정이라고 하는 작품과 하늘과 돌멩이라고 하는 현대시 연계 문제가 등장했어. 현대시 역시 연계 페이지를 보셔도 되는데 안 보셔도 돼. 솔직히 안 봐도 돼. 지문이 똑같은 거 뻔할 테니까. 추일서정 연계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돌멩이는 비연계입니다. 끝. 그런데 추일서정은 연계가 안 됐어도 알아야지. 기출문제 제대로 공부했다면 처음 보는 작품이 절대 아닐 리가 없어. 오케이? 자, 많이 나왔던 작품이었고요. 참고로 나 작품 선생님 뭐라고 했었니? 비연계 문학 작품이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분명히 보기를 주고 설명, 해석의 틀을 줄 거라고 했었지. 그런 일 벌어졌나요? 그렇잖아. 항상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틀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거야. 됐지? 와우. 와, 그거 마지막 건 뭐냐? 그래요. 참고로 답이 4번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적중률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 있잖아. 그 지점에서 그걸 벽을 깨는 순간 등급이 빵 올라가는데 그게 잘 안 깨져. 왜냐면 본인이 풀던 스타일이 있고 나만의 어떤 뭐랄까 어떤 흐름 같은 게 있으니까 잘 안 깨지는 게 맞는데 이겨내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 알겠지? 자, 어쨌든 이제 총평을 한번 해봤으니까 작품 영역별로 쪼르르륵 해서 오늘 다 못 끝낼 거야 분명히. 우리 다음 주까지 아마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까지 쓸 생각하고 이제 꼼꼼하게 화법과 작문부터도 꼼꼼하게 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만 끊어갑시다. 끝난 지점이니까.